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요즘 소녀시대, 싸이, 또 조용필 씨까지 나와서 가요계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경성 라디오국의 라디오 데이지라는 방송에서 최고의 인기곡은 뭔지 아십니까?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저 흑막 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도련님뿐이라. 임방울 씨가 불렀던 쑥대머리였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농민들이 울기도 하고 그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달랬었죠. 그렇게 우리에게 밀착돼 있었던 싸이의 노래처럼 조용필 씨 노래처럼 밀착돼 있던 판소리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판소리를 다시 우리 삶에 끌어오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정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아름다운 곡을 부르시는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영석 선생님, 그다음에 조수아 씨,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두 분이 이렇게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두 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래하시기 전에 소개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최영석 씨부터. 네. 저는 국악계 미남 싱어송라이터 한소리꾼 최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계 미남 싱어송라이터 최영석 씨와 함께 살고 있는 CCM 가수 조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이제 첫 곡으로 우리가 바울 회심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을 사실은 정말 맨 뒤에 듣고 싶었는데 너무 중요한 곡이에요. 이 곡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바울이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잘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이 곡을 들으시면 바울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사랑의 이념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 세계에 전파시켰다는 그분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판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여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양으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정하였겠다. 이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환한 불빛과 함께 예수를 만났으니 바로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날부터 사울이 눈을 밝기를 기다리면서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적에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디 한밤 중에 꿈을 꾸니 예수께서 하나니아를 부른다. 하나니아야 하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기도 중인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 그에게 한 수를 허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사울 그자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나쁜 자인데 어찌하여 그런 자의 눈을 뜨게 하오리까? 알아 니하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씩씩거리면서 식가 즉 호둔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눈을 뜨는데 사울이 눈을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자진몰이에 맞춰서 한번 떠 보는데 사울이 눈을 뜬다. 사울이 눈을 뜰 때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의 은혜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눈을 뜬다. 눈을 근질근질 눈이 끔쩍끔쩍 하여지더니만은 사울이 눈을 번쩍 떴구나. 이렇게 사울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해작해작하구나. 이렇게 사울이 눈을 뜨고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수일을 지낼 적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고백을 하니 다메섹에 믿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아니 저자가 진짜로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이 맞는가 하더라. 그리하여도 사울은 그때야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행하더니 세상 사람 모두 믿으니 예수의 증거자가 되었더라. 어하여르 세상 사람 사울의 회심 헛되이 듣지 말고 사도 바울 본을 받아 주 뜻대로 삽시다. 그디아니 알기요 좋은 소리도 길게 하면 듣기 싫어. 희반 터질 이 곡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잘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제목은 바울 회심가입니다. 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꾼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 눈이 멀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다시 떠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이야기인데 그때가 이제 아주 바울한테는 그 터닝 포인트잖아요, 인생에. 네. 바로 그 지점에 성경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완창하면 한 10분 정도 네. 될 곡인데 오늘 좀 하이라이트만 들어서 아쉽고요. 이걸 다 듣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많이 있으면 저도 유튜브에서 다 들어봤는데 이 성경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드시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좀 바울 외에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중학교 때 학예를 하는데 중학교 학예 발표회를 하는데 저희 같은 계열의 고등학교 선배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판소리 북에 소리를 막 하는데 저는 그때 덩쿵따쿵따쿵 쿵짝덩 하는 이 북소리가 너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대전에 박오영 선생님이란 분한테 방학 때마다 가가지고 집 나가서 거기서 소리 북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국악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하다가 소리를 딱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 목포에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니엇니엇 해가 지는데 땅거미가 내리고 유달산이 이제 적막하게 시커멓게 변해 있고 이런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부르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냥 살고 싶다. 그게 너무 즐겁다. 나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하면서 창작판 소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첫 작품이 제 국방부 군악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대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소리를 그때도 했어요. 또 치타대에서 연고도 치고 했는데 국군교회를 나가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로 그 용팔이 눈뜨다 제 신앙 고백 제가 영석이니까 용팔이 눈뜨다라는 창작 판소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저 부인 조수아 씨는 네.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서 그 전에도 같이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 보고 했지만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노래 곡 어떤 걸 권하고 싶으세요? 제가 남편 뭐 소리 창작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어떠냐고 항상 물어봐요. 근데 제가 시큰둥하게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좀 놀래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약간의 본인의 상상이 가해지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상을 한 것 말고 굉장히 현실을 적나라하게 슬프게 노래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소리할 때 북 치셨던 이제 고수 조정래 씨가 영화 감독이신데요. 둘의 소리라는 영화를 작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둘의 소리 안에 남편이 그 가사를 쓴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사 가는 날이라는. 이사 가는 날. 네, 이사 가는 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데도 그 슬픈 게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저게 아름답게 슬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작품들 뭐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 가는 날이 참 좋아요. 또 우리 조수아 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활동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에 많은 저희 동료들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워들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나누자 해서 시작한 게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CCM계 소극장 공연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한 20대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서울의 북촌이라는 곳에서 토크 콘서트를 시즌 1을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다시 홍대로 와서 저희가 그 브런치 콘서트라고 하죠. 카페에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같이 공연을 진행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정 1회를 중단을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공연을 그만하자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럼 소극장 공연을 한 번 더 하자 해서 5월 달에 5월 16일에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름도 우리가 좀 하나로 좀 팀워크가 필요하겠다는데 예전에는 제 이름을 되게 앞에다가 내세웠어요. 뭐 조수아의 북촌 토크 콘서트, 뭐 조수아의 카페 콘서트 이랬는데 좀 이제 같이 좀 책임감을 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쿤이라는 이름을 이름을 만들어서 콘서트 조쿤이라는 이름으로 5월 16일에 몇 시 어디서 해요? 5월 16일 저녁 8시 동대 입구역 웰컴 시어터 지금은 스테이지 팩토리라는 작은 극장에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절찬리에 지금 예매 중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다솔기획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기획사 안에 소속 여자 가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짜 손꼽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소양 씨 요즘에 많이 유명해진 소양 씨도 있었고 저 있었고 아침이라고 여성 듀엣이 있었고 솔로 준비하는 김형미 씨 이렇게 있었는데요. 소양 씨는 이제 유명해지고 일반적으로 가시고 이제 저희 넷은 아침은 계속 CCM 쪽 저랑 활동을 했었고 김형미 씨는 솔로 앨범 준비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공부하고 최근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음반을 해보자 해서 지금 메리 제인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음반, 공연. 그래서 이제 활동하신 지가 1995년 CBS 창작 복음 성가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시면서 활동하신 거죠? 그때는 이제 대회를 나왔던 곡 그때는 아마추어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97년에 이제 마르자는 쌤 1집을 내면서 활동을 했죠. 그것까지 쳐주시면 꽤 오래 했네요. 그러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 들으시면 금방 아실 노래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노래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곡의 답가로 알려져 있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들으시면 금방 아실 노래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자리에서 판소리도 듣고 CCM도 듣고 이거는 행복합니다. 다음에 게스트 정하기가 힘들겠어요. 우리 방송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두 부부가 한 분은 국악이시고 한 부분은 양악이신데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그거 궁금합니다. 네, 그 조율 콘서트라는 음반이 있었어요.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율이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그리고 국악과 양악, 뭐 이런 만남들, 이런 것들의 조율, 그래서 이제 조율이었는데, 그때 이제 국악과 CCM이 어떻게 만날 건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작곡가 류영선 씨께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노래를 그 음반에서 했고, 아내도 음반에서 노래를 했는데, 각각 뭐 녹음은 따로 하니까 이제 만나지 못했고, 음반 발매 콘서트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조금 더 이야기 이제 나눠보고 제가 이제 좋아져서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좀 더 알고 봤더니 고향도 갔고 또 그 이전부터 제 목소리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알고 있었고 뭐 이런.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국악에 대한 어느 이제 예배 모임에서 국악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깊이가 굉장히 제가 놀라울 정도로 깊은 느낌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 친구가
이제 노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어떤 국악 음반을 했다고 하면서 들려줬는데 중간에 판소리 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누군데 이렇게 랩을 잘하시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듣고 말았는데 그 조율 음반 이제 공연하면서 그날 이제 홍순관 씨가 사회를 보셨는데 이제 최용석 씨한테 뭐 참여한 게 뭐이냐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랩 부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아버지가 아니고 되게 젊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막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벌써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잖아요. 네, 막 쫓아가가지고 제가 그 음반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그때 같이 부르셨던 그 여자분이 제 친구라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는 척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떨떠름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음반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국악에 대해서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사실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류영선 씨는 저하고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제가 편하게 물어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막 연락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무슨 국악 음반을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서 라디오에서도 소개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다가 친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친해지시고 네, 그러다 결혼하시고. 어느 날 이제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죠. 이제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소리가 좋아서 이제 결혼하신 거네요. 아니 이제 물론 소리가 좋아서 그랬는데 그 이제 남편이 이제 하는 이제 주변에서 변명까지 보니까 안 사람도 하셔도 굉장히 서로 영혼이 만난 거죠, 영혼이.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남편의 그 판소리 또 원래 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같이 작업도 하고 하면서 네. 조수아 씨의 어떤 음악 세계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라든지. 네, 제가 그때 이제 남편 만났을 때가 이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가 막 발표되고 이렇게 막 사랑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사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제가 국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제 음반에도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국악을 접목할 수 있는 노래들을 사집에 예, 그게 이제 첫 시작이고 그 시작을 이제 출발을 해서 제가 지금껏 나온 음반들에는 알게 모르게 국악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렇구나.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석 씨는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단체와 함께 여러 소외된 약자와 사회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수요 모임이죠.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그 어떤 연유로 그 우리 군인 위안부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용어로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군인 위안부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들 만나셨죠. 그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떤 노래를 또 좋아하셨는지. 네, 그 바닥소리가 바닥소리라는 단체 이름 안에 담고 있는 것이 가장 고난받는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이 사회 밑바닥 예. 계신 분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단체 이름을 만들었고 사실 이제 큰 뜻을 품은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큰 뜻을 품고 그러나 어떻게 즐겁게 내 소리를 하면서 살고 있을 건가 한 것이 이제 만나가지고 주변에 이제 동의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2002년도에 이제 만들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밑바닥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역사 최근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느 지점이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냥 머릿속에 땅 떠오르는 것이 그냥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경기도 광주의 퇴촌이라는 곳에 나눔의 집에 가면 할머니들이 함께 기가하시면서 거기서 살고 계시고 돌봄을 받고 계시고 또 운동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불청객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건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상처가 크시니까 마음을 빨리 못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뭐 소리하려고 간 게 아니고 할머니들 만나려고. 그래서 할머니들 만나는 것이 그 삶과 만나고 역사와 만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놓고 소리꾼들이 5-6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다가 야 이제 우리가 소리 좀 하는데 노래도 좀 해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리나 소리곡으로 만들어보는 게 목표였지만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민요 공연, 판소리 공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뭐
항상 즐겁게 봐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할머니들이 다 알면서 함께 하셨던 노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도아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들 앞에서 박수 치면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하면 이게 받는 부분이잖아요. 매기는 부분에 할머니들이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또 춤도 추시고 네, 노래하시고 그러시겠다 정말. 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노래로 지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방탄 철가방,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한 주인공의 이야기라며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면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삼촌들 저 같으면은 그리고 형님 누나들이 겪었을 법한 광주에 그때 당시 살고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크나큰 재난을 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민주화나 어떤 이런 것 큰 담론이 아니더라도 그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며 삶이 파괴됐을까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되게 소소한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광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 당시 광주에 금남로에 있는 짜장면 중국집의 점원 짜장면 배달부가 겪었던 5.18 이야기를 어떤 때는 재미나게 어떤 때는 슬프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하고. 그때는 자전거를 자전거 탔습니다. 그때 제 설정 자전거 설정 자전거. 이름이 최배달이라는 최배달. 배달부인데요. 그 최배달이 처음에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배달 최고의 배달꾼 최배달이가 나온다.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찌 보면 영민하고 자전거는 손 놓고 타기 빠르기는 또한 쏜살 같네. 이렇게 등장합니다. 배달이가 그러니까 철가방이 방탄인지 알고 총알이는 안 나올 때 막았나 보죠. 그렇죠. 막 그리고 도청에서 놀라운데. 그 전에 이제 도청에서 짜장면도 같이 먹고. 네. 야, 그거 꼭 들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들어볼 수 있나? 또 우리 한국 이야기만 쓴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갖다 노래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스마트라고 하나? 스마트 폭탄가. 스마트 폭탄가 이런 거 지으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스마트 폭탄가는 어떤 생각을 담았었냐면요. 첨단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마치 무슨 피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오락게임 하듯이 요새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오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 없는 민중들이 엄청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반영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솔규를 향한 서구의 쟁탈전이었을 거라 이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비꼬아서 해학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스마트 폭탄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재미나게 상징적으로 만들려고 한 인물을 등장시켰는데요. 거기서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장에서 미 육군의 대변인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대변인 나온다. 미 육군 대변인 나와 말쑥하게 전투복을 후 아래로 차려입고 어깨에는 되도 않은 별딱지를 붙이고 거만하게 나온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참.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신나긴 하는데 이 판소리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좀 사회적인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공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청중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나요? 주로 이제 제가 다니는 판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모여 계시니까 뭘 해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판소리라는 것을 규정할 때 자꾸 이야기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어찌 보면은 많은 부분에 그 바라는 지점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또 이야기 안에 녹여날 때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가까이 있는 소소한 내 삶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내 삶이 변화하는 거고 아름답게.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 자연스레 녹여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판소리를 전혀 모르는 관중들 또는 그 길거리에서 그냥 거칠게 만나는 관중들도 우선 기본적으로 말을 알아먹고 판소리가 보통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는 잘 못 듣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 음악에 깊이 빠지지 않는 이상. 말을 알아먹고 자기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러니까 꽤 그래도 보통 전통 판소리의 격식을 갖춘 판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있어 하는 듯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최영석 씨의 그 장르가 판소리 자체로 시사풍자적인 그런 노래들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왕의 몰락기 뭐 이런 판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서 이야기를 지은 이야기도 있고. 근데 또 달리 또 밝은 이야기, 동물 이야기 우화를 통해서 또 전하시는 그런 이야기판이 때문에요. 그 얘기를 또 조금 있으면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닭들의 꿈 날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2009년도에 만들어졌던 작품입니다. 원래 제가 2007년도 정도에 판소리로 20분짜리로 짧게 만들었던 닭들의 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제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연대해서 꿈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것.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는 건데요. 고난당하는 백성이 이제 닭들로 이렇게 묘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닭들이 양계장에서 사는데 양계장에 갑자기 AI 조류독감이 번져서 닭들이 용케 탈출을 하게 됩니다. 닭 두 마리가 날고 싶은 꿈이 있는 닭 두 마리가. 그래서 새들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비무장지대까지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굶주린 독수리와 강아지를 만나게 되고 실향민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독수리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다가 나는 훈련을 하다가 독수리가 쥐레를 밟고 또 다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함께 모여서 살다가 할머니가 북쪽에 언니를 꼭 보고 싶다 이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의 소식을 북쪽에 전해드리자 하는 순간 이제 닭들이 날아야 되는데 독수리는 다리를 잃어가지고 도움닫기를 못하니까 못 날게 되고 닭과 독수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닭이 독수리의 다리가 되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게 된다는 닭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닭수리가 예, 날지 못하는 닭이 독수리와 함께 날아가는 이야기, 닭수리의 노래. 네, 닭들의 꿈 날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닭들이 왜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고 하니 이 닭들의 내력이 꼭 이렇던 것이었다. 닭조상 내력을 들어라. 닭들의 내력을 들어봐라. 닭은 양날개 퍼덕이며 저 하늘을 활활 기러기 독수리 친구하고 새들의 나라의 종격투기 지키러 제피연되었으니 쌈자라는 매도 닭들 앞에선 호금이 철을 그 후에 인간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니 그 방법 지금까지 전에 닭싸움이라고 전하더라. 헌데 인간이 닭을 길들이기 시작한 후 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여성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었으니 그 뒤에 우리 닭들은 다른 꿈을 모두 잃고 닭장 속에 갇혀 지내니 야지 슬플 소냐. 참 좋은 노래 계속 듣고 행복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저희야 행복한데 예. 두 분이 이런 그 어렵고 소외된 곳에서 이런 그 노래를 해주시고 하는 게 의미는 있지만 또 사실 당사자들은 참 삶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대중적인 작품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 모두가 다 스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각각 자기 역할 안에서 예술가들이 자기 삶을 꾸려나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
해보면서 지역 사회에 딱 밀착돼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예술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지역이 그 예술가를 책임지고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동네에 뭐 이상한 나라 현책방이라는 응암역 근처 현책방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방놀이터 또 합정에 있는 뭐 노피디네 콩볶는집 뭐 이런 곳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들을 꾸준히 해보면서 지역에 또 자리를 잡아보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분야에서 제가 처음에 그 팀 사역을 그만두고 솔로를 시작할 때 내 노래는 들려지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부르고 그 사람의 노래 부른 만큼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이런 어려운 때에 그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노래들 많이 발굴하고 부르고 만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 바닥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저는 언제나 창세기 4장 10절 구절이 생각이 나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 구절 맞겠죠? 네, 그렇게 해석해 주셨었죠. 네, 제가 무슨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구절이 늘 생각이 나요. 그 억눌린 자의 그 땅에서 나는 핏소리, 그걸 노래로 담아주시는데. 또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읽는 한국 역사 맞습니까? 네. 네네. 거기도 보면 바닥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몰랐었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분께서 그 바닥소리의 노래로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노래를 통해서 만들고 싶으신 그 나라의 이야기, 그런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다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최근에 레미제라블 저 또 방송에서도 잘 봤었는데 네. 그 보면서 사실 어찌 보면 다 죽고 패배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더 슬프게 네.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는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희망이 될 건데 그것이 저는 정말 이렇게 요새는 어저께 페이스북에 후배가 좋은 소리꾼 명창이 되려면 자식도 돌보는 것도 가족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글이 있다고 그러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다가 나는 그런 명창이 되지 않겠다. 라고 썼거든요. 행복한 소리꾼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소한 삶이 평화롭고 그 사람들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 어느 동네에서든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크리스찬 나우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저도 같이 시청하면서 똑바로 지식을 쌓고 또 삶에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며 사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멋있는 멘트였습니다. 김 대표님이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네요. 그러게 그죠?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셨죠? 우리가 밑줄 치고 또 우리가 응원해야 되고 우리가 공유하고 RT해야 할 가수분 두 분 모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수아 씨의 클래식 앨범에 수록된 나무 아래서 이 말씀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래 주 말씀 들리어오네
to do.